낡은 다세대 주택의 좁은 골목길에 한서연은 멈춰섰다. 땀으로 축축한 헬멧을 벗자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쏟아져 내렸다. 방금 전 배달을 마친 음식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 겉으로는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가는 평범한 젊은 주부였다. 하지만 세상에 알려진 그녀의 진짜 정체는 달랐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상위권에 속하는 거대 IT 기업 한울그룹의 총수 한서연이었다. 그녀의 이런 이중 생활은 1년 전 남편 김민준과 결혼하면서 시작되었다. 평범한 대학 선배였던 민준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할 만큼 그녀의 진실된 모습에 이끌렸다. 하지만 결혼 후 그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무기력한 백수가 되었다. 그를 둘러싼 무성한 소문, 부잣집 딸을 물어 호강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에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가짜 신분으로 남편의 진심을 시험하기로 결심했다. 만약 그가 정말 돈 때문에 자신과 결혼한 것이라면 이 관계는 끝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낡은 철문을 열고 들어선 집 안은 그녀가 사는 세상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비좁은 거실에는 낡은 가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민준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옆에는 라면 그릇이 뒹굴고 있었고 화면에서 터져나오는 게임 효과음이 정적을 깼다. 서연은 조용히 다가가 라면 그릇을 치우고 그제야 고개를 든 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야, 왔어. 오늘 늦네. 힘들지.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일말의 미안함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서연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이런 담담한 반응은 그를 안심시키는 듯 보였다. 힘들긴 당신 저녁은 먹었어. 아니, 뭐 시켜 먹으려 했는데 마침 잘 됐네. 당신 온 김에 맛있는 거 먹자. 오늘은 내가 쏜다. 민주는 허세를 부리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연은 그의 가벼운 태도에 잠시 씁쓸함을 느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오늘은 내가 배달하느라 너무 지쳐서 그냥 당신이 라면 끓여주면 안 될까? 서연의 말에 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래도 당신 왔는데 시켜 먹는 게 더 좋지 않나? 어차피 당신도 힘들 텐데. 그는 시종일관 그녀의 노고를 걱정하는 듯한 말을 했지만 정작 자신이 나서서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행동을 조용히 관찰하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 남자의 진심은 무엇일까? 정말 그저 게으른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어떤 거대한 계획의 일부일까? 그날 저녁, 그녀는 민준이 끓여준 라면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 결혼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 연극을 계속해야 할까? 그녀는 곧 이 연극의 첫 번째 고비가 닥쳐올 것임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띵동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민준의 어머니인 이미숙 여사와 그의 여동생 김지민이 찾아왔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의 방문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와 서연의 가난한 살림을 검열하고 그녀를 비난하는 것이 그들의 일과였다. 아이고, 서연아, 집이 이게 뭐니? 며칠 전에 내가 와서 청소해 줬는데 이게 벌써 엉망이 됐어. 민준이는 어딨어? 이미숙 여사는 들어서자마자 혀를 차며 주변을 훑었다. 그녀의 눈빛은 서연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다. 지민 역시 팔짱을 끼고 거만한 표정으로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오빠, 아직도 자 언니. 오빠 좀 깨워요. 엄마가 오셨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서연은 조용히 두 사람의 신발을 정리하며 대꾸했다. 어머님, 지민아, 어서 오세요. 민준 씨는 아직 좀 피곤해서 제가 깨울게요. 피곤해. 뭐가 피곤해. 백수가 무슨 피곤할 일이 있다고 너는 맨날 배달이나 한다고 돌아다니고. 우리 민준이는 집에서 놀고 있으니 이게 무슨 집구석이야.
이미숙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서연은 익숙한 듯 고개를 숙이며 끓여놓은 차를 내왔다. 어머님, 차 한 잔 드세요. 지민이도. 됐어. 지금 차가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생겼니? 서연아, 솔직히 말해서 너랑 민준이랑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민준이는 대기업 프로젝트 팀 과장이었다. 그런데 너를 만나고 이렇게 됐잖아. 네가 데리고 살려면 네가 벌어와야 하는 거 아니니 배달일. 그게 돈이 얼마나 든다고. 민준이에게 창피하지도 않아. 이미숙 여사의 말이 이어질수록 서연은 더욱 차분해졌다. 그녀의 내면은 분노로 들끓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이미숙 여사의 비난이 그저 잡음으로 들렸다. 그녀가 진짜 궁금한 것은 따로 있었다. 민주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는 이 모든 것을 모른 척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무관심한 것일까? 마침내 잠에서 깬 민준이 비틀거리며 방에서 나왔다.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고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니, 지민아, 언제 왔어요? 민준아, 내가 지금 이럴 때야. 너는 맨날 집에서 잠만 자고. 서연이한테 이런 일이나 시키고 싶어. 너는 정말 창피하지도 않니, 서연아. 내가 몇 번을 말해. 네가 민준이에게 일을 시키고. 정신 차리게 해야지.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달랬다. 어머니, 서연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곧 좋은 일자리를 구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서연은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감과 함께 그녀의 예상과는 다른 복잡한 감정이 스며 있었다. 그는 정말로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 좋은 일자리. 무슨 좋은 일자리. 너는 지금 당장이라도 서연이랑 이혼하고 제대로 된 여자 만나서. 이미숙 여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주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는 서연이를 사랑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에서 진심을 읽기 어려웠다. 그의 단호함은 어쩌면 그저 어머니의 잔소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할 수도 있었다. 그날 이후 이미숙 여사와 지민의 방문은 더욱 잦아졌다. 그들은 서연의 배달 일을 조롱하고 민준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부추겼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인내하며 지켜보았다. 그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연극을 끝낼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배달원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이 모든 배우의 숨겨진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의 남편, 김민준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의 가족이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미워하는지를. 그날 밤, 민준은 서연의 옆에 누워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의 진심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등에 기대어 모든 것을 끝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굴욕을 되갚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서연의 이중 생활은 점점 더 가혹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미숙 여사와 김지민의 잦은 방문은 단순한 잔소리를 넘어섰다. 그들은 이제 서연의 집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장소로 여기기 시작했다. 주말 아침 일찍 찾아와 민준과 함께 서연을 깨우고 청소와 빨래를 시키는 것은 예사였다. 서연이 배달 일을 마치고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오면 이미숙은 대뜸 거실에 앉아 비싼 백화점 쇼핑 목록을 읊어대며 서연에게 계산을 요구했다. 서연아, 네가 민준이한테 들어가는 돈을 아까워하면 안 되지. 어차피 우리 아들은 곧 좋은 자리로 갈 거야. 그때까지 네가 좀 희생해야지. 우리 모자 관계는 네가 상상도 못할 만큼 각별하다고. 이미숙의 말에는 서연의 자존심을 긁는 비아냥거림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가난한 처지를 민준의 무능력에 대한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했다. 지민은 한술 더 떴다. 그녀는 시시때때로 서연의 배달 오토바이를 놀려댔고 서연이 땀 흘려 번 돈으로
값비싼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그 사진 속에는 언니가 사주는 비싼 음료라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다. 이런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모든 요구를 들어주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민준을 향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무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와 동생의 행동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무관심한 태도는 서연의 마음을 긁어내렸다. 그녀는 그가 정말 자신의 불행을 외면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더 깊숙이 관찰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서연의 배달 오토바이를 보며 말했다. 서연아, 오토바이 좀 바꿔야겠다. 너무 낡았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벼웠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미묘한 불편함을 읽어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서연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발하지 못했지만 서연의 힘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공감인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체면을 위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서연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중 생활은 민준과 그의 가족을 시험하는 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배달 일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겪는 작은 어려움들을 가까이서 경험했다. 그녀는 배달을 하며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과 작은 대화 속에서 자신의 진짜 삶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진솔한 감정들을 배웠다. 이 경험들은 그녀를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준에 대한 실망감이 점점 커져갔다. 그녀는 자신이 민준을 너무 쉽게 판단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무능력과 게으름은 어쩌면 그가 겪는 어떤 고통의 방어 기제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녀의 이런 희망은 곧 무참히 깨졌다. 한울그룹의 경쟁사 중 하나인 천상그룹이 대대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천상그룹은 한울그룹의 핵심 기술을 노리고 있었고 그들의 인수합병 대상은 한울그룹의 중소협력업체들이었다. 서연은 이미 그룹의 총수로서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신분으로서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배달원으로서의 그녀는 또 다른 단서를 포착하게 되었다. 한울그룹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 배후에 이미숙 여사의 가문이 운영하는 소규모 부동산 투자 회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회사이지만 그 내막에는 복잡한 자금 세탁과 불법 기술 거래가 얽혀 있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이들의 수상한 거래를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배달 요청을 받았다. 목적지는 고급 주택가에 있는 한적한 빌라였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우연히 빌라 앞에서 민준의 어머니, 이미숙 여사가 한 남성과 만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남성은 천상그룹의 핵심 임원 중 한 명인 박선우였다. 박선우는 과거 한울그룹의 기술을 빼내려다 실패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들을 피했지만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일부를 엿들을 수 있었다. 이번 일만 잘 처리되면 우리 아들 민준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그 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겠는데. 이미숙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박선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김민준 씨의 재능이라면 이 정도 일은 일도 아니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곧 김민준 씨가 저희와 함께 한울그룹을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그들의 대화는 서연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김민준의 재능 한울그룹을 무너뜨린다.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민준은 게으른 백수가 아니었다. 그는 천재적인 능력을 숨기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와 함께 한울그룹을 겨냥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시험은 그들의 거대한 음모 속에서 이루어진 작은 연극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민준의 무관심은 사실 그녀가 아닌 어머니와 박선우에게 향한 것이었을까? 그의 행동은 그녀를 향한 무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기 위한 완벽한 연기였을까? 서연은 이제 민준에 대한 모든 것을 의심해야만 했다. 그의 미소, 그의 말 한마디, 심지어 그가 끓여준 라면 한 그릇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속이기 위한 기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오토바이로 돌아와 헬멧을 썼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그녀의 내면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진심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녀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그들을 막아야 했다. 한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어제 목격한 이미숙과 박선우의 대화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김민준의 재능, 한울그룹을 무너뜨린다. 그 단어들은 그녀의 심장을 차갑게 얼렸다. 그녀는 지난 1년간의 모든 것을 되짚어 보았다. 민준의 무기력함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능력을 숨기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설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진심을 시험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내야 하는 총수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평소 같았으면 민준을 깨워 아침을 먹이고 배달 일을 나섰겠지만 그녀는 조용히 컴퓨터를 켰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미숙 여사가 운영하는 미소 부동산 컨설팅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비록 겉으로는 작은 부동산 회사였지만 그녀의 진짜 신분으로는 회사의 모든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녀의 눈은 모니터에 나타난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을 훑었다.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와 해외 투자 자금, 그리고 그 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천상그룹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찾고 있던 결정적인 단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흔적을 찾기 위해 미소 부동산 컨설팅의 서버에 접근했다. 그녀의 예상대로 그곳에는 민준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보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울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만든 장본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시스템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민준의 보안 시스템은 그녀가 만든 것과 거의 흡사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몇 분 만에 모든 보안망을 뚫고 내부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다. 자료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천상그룹과 이미숙 여사를 위해 한울그룹의 내부 기술을 빼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료 속에서 민준이 남긴 미묘한 흔적들을 발견했다. 그는 중요한 자료들을 빼돌리는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그 자료들을 조작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눈치채지 못하게끔 일부러 오류를 만들어 한울그룹의 자료를 보호하려는 듯이. 서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민준은 정말로 그녀를 배신한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더 거대한 계획의 일부일까? 그녀는 민준의 침대 옆에서 잠들어 있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평온한 그의 얼굴에는 어떤 속내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깨웠다. 민준 씨, 오늘 어머니 오신대요. 아침 일찍 오신다고 하셨어요. 민준은 비몽사몽 한 상태로 눈을 떴다. 어머니가 왜? 벌써부터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어머니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부자 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화목하지 않았다. 잠시 후 이미숙 여사와 지민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제 보았던 박선우와 함께 있을 때의 표정과는 다른 서연을 향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 너는 아직도 이 모양이니? 민준이 아침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고 배달이나 한다고 바쁘니 그렇지. 이미숙은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아 서연을 쏘아붙였다.
지민은 서연이 차려놓은 소박한 아침 식탁을 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언니, 엄마가 어제 백화점에서 오빠 옷 사줬대요. 언니는 뭐 사줬어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냥 민준 씨랑 오붓하게 라면이나 먹으려고 했는데 그녀의 말은 이미숙의 신경을 건드렸다. 라면 서연아, 민준이 몸에 라면이 들어가겠니? 너는 정말 민준이 생각은 안 하고 네 생각만 하는구나. 내가 어제 박선우 이사님 만났는데 민준이한테 좋은 자리 주기로 했다더라. 너도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민준이 뒷바라지나 잘해. 그녀의 말에 서연은 속으로 비소를 날렸다. 박선우 이사님. 그녀는 이미 그가 천상그룹의 핵심 임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이미숙의 말 속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어머니, 박선우 이사님이 왜요? 그분이 왜 민준 씨한테 좋은 자리를 줘요? 서연의 질문에 이미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준은 그 순간 조용히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았다. 그는 서연과 어머니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서연아, 네가 알 필요 없어. 그냥 얌전히 민준이나 뒷바라지 해. 어차피 넌 우리 민준이 발목이나 잡는 가난뱅이잖아. 곧 우리 민준이한테 더 좋은 여자가 생길 테니 너도 각오나 하고 있으라고. 이미숙의 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서연은 깊은 배신감과 함께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가진 것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민준 씨가 단 저를 사랑해주는 한, 저는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이미숙은 그런 민준의 반응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랑으로 밥 먹여주니 네가 배달 일이나 하니 민준이가 저렇게 된 거라고 어제 박선우 이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조만간 민준이한테 한울그룹에 들어갈 기회를 주겠대. 그런데 너 같은 게 민준이 옆에 있으면 누가 좋게 보겠니? 곧 이혼하고 민준이한테서 떨어져. 한울그룹. 이미숙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서연의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이미숙은 그녀의 가난한 신분을 이용해 그녀를 모욕하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다. 어머님, 한울그룹이요. 저희 남편이 왜 한울그룹에 들어가요? 저희 남편은 부동산 전문가인데요. 서연은 알면서도 순진한 척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질문에 이미숙의 얼굴은 더 굳어졌다. 민주는 불안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서연이 이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음을 직감했을지도 모른다. 아, 아니. 그냥 내가 아는 분이 하는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 이미숙은 말을 더듬었다. 그녀는 서연의 예리한 질문에 당황한 듯 보였다. 서연은 그녀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며 모든 것을 확신했다. 민준의 무능력은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의 어머니와 천상그룹은 한울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내기 위해 민준을 이용하고 있었고 그들은 민준을 한울그룹에 심으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님, 저는 민준 씨의 아내예요. 남편 일은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죠. 저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민준 씨를 도울 수 있죠. 그녀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경고이자 이 모든 연극을 끝내자는 선전포고였다. 이미숙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서연의 단호한 눈빛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서연이 더 이상 단순한 가난뱅이가 아님을 직감했다. 식탁 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민은 이 상황이 무서운 듯 조용히 밥을 먹었고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서연의 대결을 피하려는 듯 보였지만 그의 두 손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님,
오늘 배달 일이 많아서 먼저 가볼게요. 그녀는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섰다. 낡은 현관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안에서 들려오는 이미숙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었다. 민준아, 네오, 대체 저 여자한테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당장 저 여자랑 이혼해. 저런 가난뱅이 며느리는 필요 없어. 당장 쫓아내. 서연은 조용히 헬멧을 썼다. 그녀의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의 계획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녀의 자존심과 사랑을 짓밟은 대가를 그들에게 치르게 할 것이다. 한서연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집 안에는 낯선 남자 2명과 함께 이미숙 여사, 김지민, 그리고 민준이 서 있었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미숙 여사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민준은 굳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아, 네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미숙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서연은 헬멧을 벗고 조용히 신발을 정리했다. 그녀는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예리한 질문에 당황한 이미숙이 먼저 선수치려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머님, 이분들은 누구세요?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서연은 태연하게 물었다. 이미숙은 서연의 뻔뻔한 태도에 더욱 화가 치밀었다. 말은 뻔뻔한 것,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이제 다 알게 됐다. 네가 배달 일을 핑계로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다며? 이미숙은 소파에 놓인 서류 봉투를 서연에게 던졌다. 봉투 안에는 서연이 낯선 남자와 함께 다정하게 있는 것처럼 조작된 사진들과 가짜 문자 메시지 기록이 들어 있었다. 서연은 사진들을 한 장씩 차분하게 넘겨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사진 속의 남자는 서연의 보좌관인 이현우 실장이었다. 그는 서연이 배달 일을 할 때 그녀의 안전을 위해 항상 뒤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인물이었다. 이미숙은 아마도 그 사실을 모르는 듯했다. 어머님, 이건 조작된 사진이네요. 이분은 제 배달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서연의 말에 이미숙은 코웃음을 쳤다. 도와줘, 네가 얼마나 가난하면 남자까지 동원해서 배달을 하니? 너는 우리 민준이를 속이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 증거들을 봐. 네가 다른 남자와 바람피운 증거라고. 이미숙은 서류 봉투를 움켜쥐고 서연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서연은 그 손길을 피하지 않고 꿋꿋이 서 있었다. 어머님, 저에게 직접 물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거짓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는 이미숙을 더욱 자극했다. 이미숙은 손을 들어 서연의 뺨을 때리려 했다. 그 순간 민준이 앞으로 나서서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서연이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내려놓게 한 뒤 서연의 어깨를 잡았다. 서연은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움과 함께 그녀의 예상과는 다른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믿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이 자신들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이미숙은 민준의 행동에 더욱 분노했다. 민준아, 너는 아직도 저 여자 편을 드는 거야. 네가 저 여자한테 속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저 여자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를 이용하는 거라고. 너는 내 어머니보다 저 여자가 더 소중해. 이미숙의 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민준의 심장을 찔렀다. 민준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는 서연의 어깨를 잡은 손을 놓았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민준의 행동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어머니의 분노와 싸우는 것에 지쳐 있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몸부림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들의 거대한 음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님, 저는 민준 씨를 이용한 적 없어요.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민준 씨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에게 단 한 번도 진심이 아니셨군요. 서연의 말에 이미숙의 얼굴은 섬뜩하게 굳어졌다. 그래,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며느리로 생각한 적이 없다. 너 같은 가난뱅이 주제에 우리 민준이한테 붙어먹는 게 역겨웠을 뿐이야. 당장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우리 민준이 앞에 나타나지 마. 이미숙은 서연의 어깨를 밀쳤다. 서연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이미숙을 바라보았다. 어머님, 제가 이 집에서 나가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그냥 두지는 않을 거예요. 거짓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서연의 말에 이미숙은 비웃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배달일이나 하는 주제에 이미숙은 서연의 뺨을 세게 때렸다. 서연은 고개가 돌아갔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뺨을 맞은 자리가 화끈거렸지만 그것은 그녀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분노의 불꽃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다. 민주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런 그를 보며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파놓은 덫에 이미 깊숙이 빠져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가방을 챙겼다. 몇 벌의 옷과 몇 개의 소지품이 전부였다. 그녀의 낡은 배달 오토바이 열쇠를 쥔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그녀의 가면은 벗겨졌고 이제 그녀는 진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현관문을 나서는 서연의 등 뒤로 이미숙의 비웃음과 지민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서연은 그에게서 어떤 도움도 기대하지 않았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더 이상 배달을 위한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부터 한울그룹의 총수로서 이 모든 굴욕을 되갚아줄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이다. 그녀는 이미숙과 천상그룹, 그리고 모든 진실을 숨긴 민준에게 그들이 감히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녀의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낡은 오토바이를 몰고 도심 한복판에 있는 70층짜리 초고층 빌딩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땀에 젖은 헬멧을 벗어 오토바이 바구니에 넣고 더러워진 배달복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녀는 이 옷을 입고 이혼을 강요당하고 집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의 그림자 대신 차갑고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깊은 심호흡을 하고 한울그룹의 총수로서 자신의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빌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로비의 문이 열리자 익숙한 얼굴들이 그녀를 반겼다. 그녀의 비서실장인 이현우가 다른 간부들과 함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이중생활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현우는 그녀가 배달 일을 할 때 그녀의 안전을 위해 그림자처럼 뒤를 따르던 사람이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배달부였던 그녀를 그들은 한울그룹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총수로 대하고 있었다. 총수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안도와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서연을 향한 깊은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말했다. 고생 많았어요. 먼저 총수실로 올라가겠습니다. 모든 간부들은 잠시 후 회의실로 모이세요.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서연은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가장 꼭대기 층에 있는 자신의 총수실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1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민준에게로 향하기 전까지 머물렀던 공간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것이 그녀가 떠났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는 한울그룹의 지난 1년간의 실적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훑어보지도 않고 책상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서울 도심을 향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건물들이 그녀의 손안에 있었다. 그녀의 진짜 힘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탁월한 지능과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이었다. 이현우가 조심스럽게 총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연이 부탁했던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총수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한울그룹의 모든 자료는 안전하며 적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민준 씨의 움직임이 좀 특이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이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질문을 담고 있었다. 그가 무슨 짓을 했나요? 김민준 씨는 총수님께서 집을 나서자마자 이미숙 여사 몰래 집을 빠져나와 자신이 운영하는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숙 여사님께서 총수님을 음해하기 위해 만드신 가짜 증거들은 김민준 씨의 손을 거쳐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서연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녀는 민준이 무능한 백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진정한 의도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다. 그는 한울그룹을 무너뜨리려는 음모에 가담한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의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그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을까? 그의 움직임을 더 자세히 주시하세요. 그리고 김민준 씨의 모든 통신 기록과 컴퓨터 접속 기록을 확보하세요. 어떤 사소한 단서라도 놓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총수님. 이현우가 나가자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 그녀는 그 모든 감정을 통제하고 오직 복수와 정의를 위한 차가운 이성만을 남겨두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고 그녀를 짓밟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잠시 후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한울그룹의 모든 핵심 간부들이 회의실에 모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함께 총수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회의실로 들어서며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테이블에 놓인 빔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는 이미숙 여사의 가짜 부동산 회사와 천상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고 있고 그 배후에는 천상그룹과 그들을 돕는 여러 세력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이들의 움직임을 가까이에서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모든 것을 끝낼 계획을 발표할 것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간부들의 눈을 압도했다. 그녀는 이미숙과 천상그룹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쳤고 그들의 약점과 약점을 이용해 그들을 무너뜨릴 전략을 제시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다. 그녀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들에게 방역할 것이다. 회의가 끝나자 모든 간부들은 총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에 경외감을 느꼈다. 서연은 그들을 돌아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자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날 밤 한서연은 다시는 낡은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총수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눈빛은 창밖의 화려한 야경만큼이나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를 짓밟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총수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눈은 수많은 모니터를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김민준의 모든 통신 기록과 컴퓨터 접속 기록이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나타났다. 그녀의 최고 보안 전문가들이 총동원되었고 그들은 민준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추적하고 있었다. 서연은 냉철한 총수의 모습으로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배신한 것일까? 아니면 그녀의 예상과는 다른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 아침이 밝아오자 이현우가 조심스럽게 총수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여러 장의 출력물이 들려 있었다. 총수님, 김민준 씨의 통신 기록과 컴퓨터 접속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연은 이현우가 내미는 서류를 말없이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이 서류 위를 빠르게 훑었다. 서류에는 민준이 지난 1년간 접속했던 모든 서버와 그가 주고받았던 이메일의 기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가 접속한 서버들은 한울그룹의 내부 서버와 천상그룹의 비밀 서버,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이미숙 여사의 부동산 컨설팅 서버였다. 서연의 눈이 멈춘 곳은 그가 주고받은 이메일들이었다. 그는 이미숙 여사와 박선우에게 정기적으로 한울그룹의 핵심 기술 자료들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료들의 내용에 집중했다. 그녀는 그 자료들이 완벽하게 조작된 미끼라는 것을 순식간에 알아차렸다. 그 자료들은 마치 진짜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적용하면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키도록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서연은 그녀가 만든 보안 시스템의 오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 오류는 오직 그녀와 그녀가 직접 가르친 몇몇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조작한 방식은 그녀가 예전에 민준에게 농담처럼 가르쳐 주었던 방법과 똑같았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1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가 그녀에게 무관심했던 순간들, 어머니의 비난에도 침묵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녀를 위해 나서려다 망설였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이었다. 그는 무능력한 백수가 아니었다. 그는 천재적인 해킹 능력으로 천상그룹과 어머니의 음모 속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우 실장, 민준 씨가 해킹한 한울그룹의 서버에 남겨진 로그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특히 민준 씨가 접속한 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로그 기록에 남겨진 특이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현우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자리로 돌아갔다. 서연은 민준이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 직접 그의 서버에 접속했다. 그녀는 그가 만든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그가 남긴 숨겨진 메시지를 찾아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보내는 일종의 암호였다.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연아, 미안해. 모든 것을 밝혀낼게. 그때까지 혼자서 싸우지 마. 나는 항상 내 옆에 있어. 서연은 그 메시지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 그의 백수 연기는 그녀를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와 천상그룹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고,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난 1년간의 그의 무관심이 사실은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기에 그녀가 자신들의 위험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정한 모습까지도 사랑했던 것이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이현우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총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미숙 여사와 천상그룹이 언론에 총수님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한울그룹의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위기에 처했다고 거짓 보도하며 총수님을 해임하라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긴급 이사회 소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미숙은 서연이 자신의 음모를 눈치챘다는 것을 알고 선수를 친 것이었다. 그녀는 언론을 이용해 서연을 한울그룹의 총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올 것이 왔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미숙의 계획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에게 방역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직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녀를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남편이 있었다. 그녀는 이현우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현우 실장,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그리고
김민준 씨에게 연락해 주세요. 지금 당장 한울그룹 본사로 오라고 하세요. 그에게는 중요한 역할이 주어질 것입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차갑지만 결연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만을 위한 싸움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진실과 정의를 위한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 김민준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들의 진짜 협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김민준은 한울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 이곳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다. 이곳은 한서연의 진짜 세상이었고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녀의 왕국이었다. 1년 동안 백수라는 가면 뒤에 숨어 어머니와 천상그룹의 감시를 피해왔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그녀에게로 돌아왔다. 그의 옷차림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꼭대기층에 멈춰서고 문이 열리자 서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푸른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에게서 풍기는 위엄과 카리스마는 그가 알던 배달원 서연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민주는 그녀를 보자마자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1년간의 그리움과 오해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다 말해줄게. 서연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총수실로 이끌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녹여주는 듯했다. 총수실의 문이 닫히자 민주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어머니와 천상그룹은 내가 한울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해 핵심 기술을 빼내도록 협박했어. 그들은 내가 어머니의 회사를 망치고 한울그룹의 경쟁사를 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그래서 나는 그들을 속이기 위해 백수인 척 연기했어. 내가 가진 기술을 이용해 한울그룹의 기술을 빼돌리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키도록 자료를 조작했어. 내가 라면만 끓여주던 그 순간들. 나는 내 컴퓨터에 남겨진 로그 기록을 지우고 어머니의 회사 서버에 몰래 침투해 자료를 복사하고 있었어. 모두 널 지키기 위해서였어.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그의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오해와 분노는 이제 안타까움과 깊은 공감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그동안 그가 얼마나 힘든 싸움을 혼자서 감당해 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기에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했던 것이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함께 싸워요.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향했고 그들의 마음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오해와 거짓 속에 갇힌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동지이자 파트너였다. 잠시 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회의실로 서연과 민준이 함께 들어섰다. 회의실에는 한울그룹의 모든 이사진과 긴급 기자회견을 위해 온 언론 관계자들이 있었다. 이미숙 여사와 지민, 그리고 천상그룹의 임원인 박선우도 참석해 서연을 비난하고 있었다. 한서연 총수는 우리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장본인입니다. 그녀는 총수 자격이 없어요. 이미숙이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서연의 가난한 신분을 다시 한번 들먹이며 그녀를 모욕했다. 지민 역시 옆에서 거들었다. 박선우는 자신만만하게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숙 여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서연의 말에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이미숙과 박선우는 서연의 담담한 태도에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서연은 옆에 서 있던 민준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분은 제 남편이자 한울그룹에 숨겨진 최고 보안 전문가인 김민준 씨입니다. 서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다. 민준은 망설이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이미숙 여사님께서 언론에 유포한 모든 자료는 조작된 것입니다. 제가 직접 이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민주는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빔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이미숙 여사와 박선우의 은밀한 대화 기록,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았던 한울그룹의 조작된 기술 자료들이 나타났다. 민주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그들의 음모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는 한울그룹의 기술을 훔치려던 천상그룹의 계획, 그리고 그 배후에 이미숙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미숙 여사와 박선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비밀이 한순간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미숙은 민준을 향해 소리쳤다. 민준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 배은망덕한 놈. 민준은 어머니의 분노의 찬 목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어머니의 그늘에 숨어 고통받아왔다. 이제야 비로소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어머니, 제가 해킹한 모든 자료들은 한울그룹의 자료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탐욕을 위해 제 아내를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이미숙에게는 치명적인 비수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이사들은 충격과 함께 서연과 민준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서연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오늘부로 이미숙 여사가 운영하는 미소 부동산 컨설팅과 천상그룹은 한울그룹과의 모든 거래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넘쳤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고 그녀를 짓밟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옆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했고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만큼 강해져 있었다. 한서연과 김민준의 합동 기자회견 이후 대한민국 전체는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이미숙 여사가 이끄는 미소 부동산 컨설팅과 천상그룹이 저지른 불법 행위들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모든 언론 매체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대중의 분노는 들끓었고 이미숙 여사와 박선우를 향한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이미숙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TV를 보며 경악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노려보았다. 한때 자신의 무능한 아들이라고 여겼던 민준이 완벽한 논리로 자신들의 모든 죄를 폭로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즉시 모든 인맥을 동원해 언론을 막고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 했지만 이미 서연과 민준의 계획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더 철저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장 이 기사를 내려. 민준이 이 배신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미숙은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녀의 전화는 번번이 끊겼고 그녀의 인맥들은 하나둘씩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박선우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천상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거액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한서연은 자신의 총수실에서 냉철하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민준이 앉아 그녀의 노트북으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숙이 언론을 막으려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또 다른 결정적 한 방을 준비했다. 민준 씨, 이제 실행해요.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이미숙 여사의 가짜 부동산 컨설팅 회사와 천상그룹의 모든 내부 서버에 잠입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또 다른 비밀 파일들을 공개했다. 그 파일들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미숙 여사가 과거부터 조직적으로 저질러온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횡령, 그리고 그녀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록들이 낱낱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이 모든 자료들을 한울그룹의 클라우드 서버로 옮겼고 서연은 이 자료들을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즉시 전송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몇 분 만에 이루어졌다.
총수님, 이 자료들만 있으면 이미숙 여사는 다시는 사회로 돌아올 수 없을 겁니다. 이현우가 감탄하며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다. 그녀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싸움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이미숙 여사의 오피스텔에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미숙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이미숙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절규하며 경찰들에게 저항했지만 그녀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한서연. 김민준, 너희들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이미숙은 끌려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서연과 민준의 이름을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박선우 역시 그의 사무실에서 체포되었다. 천상그룹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들의 권력과 명성은 한서연과 김민준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밤이 되자 한울그룹의 총수실에는 평온이 찾아왔다. 서연과 민준은 창밖에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손은 서로를 향했고 그들의 눈빛은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긴 싸움의 끝을 맞이했고 그들의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의 승리였고 그들의 사랑의 승리였다. 민주는 조용히 서연의 어깨를 감쌌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오랫동안 널 힘들게 했지.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대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민준 씨.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고 우리 사랑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믿었고 서로를 위해 싸웠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가면 뒤에 숨겨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모든 말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을 짓밟으려 했던 모든 사람들을 이겨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만큼 강해져 있었다. 한울그룹의 총수실은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사무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치열한 전쟁터였고 동시에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화해의 장소였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한서영과 김민주는 그곳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고요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승리는 완벽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싸움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특히 민주는 어머니를 직접 단죄했다는 사실에 깊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서연아, 내가 너무 잔인한 놈일까?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한때 그녀를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던 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자신의 어머니를 파멸시킨 도구가 되어버렸다. 서연은 그런 민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아니에요. 민준 씨, 당신은 잔인하지 않아요.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잘못에 맞서. 당신은 정의를 선택했어요. 저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서연의 위로에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품에 안겨 1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쏟아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받아주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가 짊어져야 했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저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저의 능력을 사랑했던 거죠. 저는 언제나 그분의 계획 속에 있는 도구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저를 위해 당신을 희생시키려고 했죠.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어요. 민준의 고백은 서연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가족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기를 바랐다.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 민준 씨는 저와 함께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가족이에요. 서연의 말에 민준은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거짓과 오해로 덧칠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진실과 신뢰,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 위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들은 1년 전에 결혼이 비록하면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모든 것이 평온을 되찾았다. 언론은 여전히 이미숙 여사의 체포와 천상그룹의 몰락을 보도하고 있었지만 한울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서연은 민준을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이제 민준은 더 이상 숨어서 일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옆에서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갑과 을이 아니었다. 그들은 완벽한 파트너였다. 한편 민준의 여동생인 김지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몰락과 함께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연을 조롱하거나 비웃을 수 없었다. 그녀는 오빠의 행동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파멸시켰다고 원망했지만 민주는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을 주었다. 민주는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만 옳지 못한 것과 결별했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서연과 민주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동네의 작은 포장마차에 다시 찾아갔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소주 한 잔을 나누며 그들은 지난 1년간의 모든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은 자신이 어떻게 민준을 처음 보고 사랑에 빠졌는지, 그리고 그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이야기했다. 민준 역시 그녀에게 처음부터 사랑했었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진작 말했어야 해jes는데. 민준의 눈가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웃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아요.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들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입을 맞추었다. 그들의 입맞춤은 그 어떤 거짓도, 어떤 슬픔도 담겨있지 않은 순수한 사랑 그 자체였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의 진짜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달이 흘렀다. 한울그룹은 한서연의 뛰어난 리더십과 김민준의 천재적인 기술력 덕분에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룩했다. 이미숙 여사가 주도했던 기술 유출 사건은 오히려 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서연과 민주는 단순한 기업 총수가 아닌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운 영웅으로 대중의 존경을 받았다. 천상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박선우를 비롯한 모든 공범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정의는 승리했다. 서연과 민주는 낡은 다세대 주택을 떠나 조용하고 아늑한 교외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그들의 새 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가면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았다. 그들은 완벽한 부부이자 서로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였다. 낮에는 한울그룹의 총수와 비서실장으로서 회사를 이끌었고, 밤에는 평범한 부부로 돌아와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했다. 한울그룹의 신제품 발표회 날, 서연은 무대 위에 올라 당당하게 신제품을 소개했다. 그녀의 옆에는 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게으른 백수가 아니었다. 그는 빛나는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부었다. 그들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서로의 삶을 완성시키는 동반자였다. 발표회가 끝난 후 서연과 민주는 그들의 새 집으로 돌아왔다. 민주는 서연을 위해 직접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들의 식탁은 호화로운 요리가 아닌 따뜻하고 소박한 집밥으로 차려졌다. 서연은 민준이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1년 전 그가 끓여주었던 라면을 떠올렸다.
그때의 라면에는 의심과 오해가 담겨 있었지만 지금의 된장찌개에는 깊은 사랑과 진실이 담겨 있었다. 민준 씨,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 서연아, 이제야 비로소 내 진짜 삶을 사는 것 같아. 당신을 만나서 내 진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어.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한때 그가 자신을 이용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위기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는 어떤 것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만큼 강해져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거실의 창가에 앉아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했고, 그들의 마음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굴욕적인 이혼 위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증명했다.